우리 교재는 이제 140페이지죠. 여기 뭐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가볍게 봅니다. 가볍게. 이제 우리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이제 그 밖에 이제 선점. 보통 이제 우리가 얘는 무주물. 우리가 보통 무주물은 주인이 소유가 없을 때는 먼저 점유한 사람이 거다 이거죠. 그렇겠죠? 선점수도 발견했습니다. 252조에 1항에 그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무주 부동산의 경우는 국가가 됩니다. 국유가 됩니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돌아갔을 때는 무주물이다. 253조에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유실물, 분실물, 그러니까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하고 1년인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법이 2013년에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전에 금반지를 한번 주셨는데 그 파출소 앞에서 주는 바람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파출소에서 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그 아는 누님한테 신고를 해서 줬더니 한 2년쯤 지났더니 연락이 왔대요. 그 주인이 없으면 가져가라고. 지금은 한 6개월이죠. 6개월만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공고한 후 6개월이니까 이제 거의 한 1년 지나서 이제 줄었어요. 6개월로 줄었습니다. 넘어가서 이거 4조에 매장물도 있죠. 매장물은 역시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매장물은 발견자, 그죠? 발견한 사람이 취득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주로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있는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소유권자하고 발견자가 반타한다. 그죠? 반타한다. 그죠?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학술기에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인데, 이때는 국유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습득자, 발견자, 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에 심지어 그 소유자,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국가한테 뺏기죠. 뺏기고 다만 이제 보상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때 보상 조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역시 이제 부합에 대한 경우에 이게 어떤 물건이 합쳐졌을 때 그런 경우도 이제 특히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유자가 같으면 다르다. 그럴 때 과연 A 거로 할 거냐, A 왕 거냐, 이제 그런 생기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일물 일권주의니까 하나의 물건이 됐을 때는 일단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가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죠?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이고요. 그죠? 256조가. 그 다음에 동산과 그 동산 간의 부합이 따로 조문이 있죠. 그래서 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물론 이 조문은 부동산과 동산도 해당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 쪽에다가 가는 거죠. 소유권이.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그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 즉, 그걸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또 분리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듭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합성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합성물이니까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단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예외로 그 주와 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그냥 공유, 그죠? 공유점, 뭐 3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해가지고 주로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그럴 때,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요, 일단 가공을 했을 때는 그 소유권은 원재료자로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가공을 하는 바람에 그 가액이 더 증가됐을 때는 이때는 즉 원재료보다 더 비싸졌다. 그럴 때는 가공자의 노력이 있으니까 가공자 걸로 하겠다. 그래서 원재료 클 때는 가공자 쪽입니다. 그 다음에 260조. 이러한 부합과 혼합 가공 같은 거 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경우죠?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 여기 동산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소유권자가 되고, 얘는 소유권을 잃죠. 그럼 소유권을 잃고 있는 얘한테도 뭘 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산의 소유권의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이 동산 목적에 달려있는 권리도 당연히 소멸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얘는 A1 거 A2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합되는 바람에 이제 A1께 돼버려요.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지주권자도 다 소멸되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2항에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가공물의 그 단독 소유자가 될 때는 그런 전환의 권리는 당연히 그 합성물, 혼합물, 가공물에 존속할 수 있다. 공유자일 땐 지분에 존속한다. 정도고 이제 조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주유소, 주유소에 있는 거기에 이제 기름이죠. 그 주유를 담아놓고 있는 탱크가 이게 이제 이 돈이 되니까 이게 누구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유 저장 탱크입니다. 보시면 판례는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남의 땅 위에다가 주유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지하에다가 유류 저장조, 그죠? 유류 저장조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했지만 이것이 땅 거냐? 그건 아니죠.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그건 주유소 주인이겠죠. 주유소 주인이 임차권에 기해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 이러한 유류저장 창고는 임차인 거 아니냐, 그죠? 과거에는 이게 땅에다가 이걸 갖다가 파묻었으니까, 그죠? 이 땅 주인은 A 거고, 그죠? 여기 있는 주유소는, 그죠? 이게 B 거라면, 일단은 이 탱크는 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이게, 근데 1억이 나면 떼는 데도 역 걸려. 그러면 아예 A 거다. 토지 소유권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소유권의 개념을 바뀌었어요. 뭐죠? 주유소의 임차인 걸로. 이렇게. 그래서 2012년 판례를 한번 주의해 보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 지금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땅 주인 거다 그래요. 토지의 구성부분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2012년 판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그렇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하고 동산이 이렇게 부합합니다. 그죠? 근데 땅값은 1,000만 원이고 동산이 2,000만 원이야. 그럴 때 우리 법에서는 일단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은요, 부동산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도. 그죠? 그래서, 거기가 부합하는 물건이 아무리 가격이 초과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는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고 거꾸로 부동산 소유권에 붙죠.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그죠? 틀렸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동산의 소유자가 호남물에 대해 단독 소유됐을 때, 그러죠? 우리가 동산과 동산이 붙었어요. A1 건고 A2였습니다. 그러면 이 동산과 도당 이게 주된 건물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이 A1께 됐어요. 소유권이. 자, 소유권은 단독 소유된 거죠. 물론 이만큼 늘어났죠. 플러스였어요. 이만큼이 그죠?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죠? 여기에 있는 권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 양도 담보로 해서 그 채권, 질권을 삼았다. 그러면 이 질권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같이. 이 질권자, 요 A1도 질권을 삼은 걸로. 그래서 거기에, 그럴 때 다른 권리가 있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호남물에 존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지분이라면 이게 같이 물건이 합쳐져가지고 A1이 뭐 5분의 4, A2가 5분의 1, 그러면요, 5분의 1에 대해서 채권자가 B1이, 그죠? 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이제 기존 건물, 종전의 건물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건물, 자, 건물은 이제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자가 A1이 이 건물에 대해서 자, B한테 저당권을 이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이 기업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중축을 해요. 그죠? 중축. 그럼 중축된 부분은 부합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 저당권이 요거 당연히 미치죠? 당연히 미치죠. 그건 조문에 따로 있어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기존 건물에 있는 저당권자는 민법 358조에 따라서 그 건물을 중축한 부분에도 당연히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 조문이 있어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경매를 하면서 이 중축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7천만 원대에서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안 했어. 그렇지만 감정평가 안 해도 이 건물은 저당권자에 대해서 그죠?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은 안 했더라도 소유권의 경락이는 그 중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4번에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립한 권리의 객체를 상실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동산과 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했을 경우에도 소유권만 보자면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땅 주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정화조가 있잖아요. 정화조. 이 정화조라는 건 사실은
B가 8천만 원 들여서 한 거야. 내가 들여서 했어. 근데 정화조를 뗄 수 있어요? 그 뗄 수는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일단 이 소유권이 누구냐가 물어봤을 때는 소유권자는 A 거지. 땅 주인 거지.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그죠? 이거 떼면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처럼, 그럼 보상금 청구할 수 있냐? 그런 문제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네 거야, 그래. 그죠? 보세요. 자, 5번에. 우리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함자하고 도급을 함에 따라서, 제3자 소유의 건물의 건축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재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 대리석 같은 거 지금 이제 대리석을 갖다가 이제 집에다 이렇게 줬어요. 붙여가지고 그럼 여기가 대리석 판매상이에요. 판매상인데 매도했죠. 자재였죠. 자재. 이걸 이제 건축업자한테 매수인이겠죠. 팔아요. 근데 이제 돈은 나중에 주겠대. 그래서 여기 이제 K라는 사람, 이제 소유자의 집을 짓을 때 여기다가 대리석을 다 붙인 거죠. 이렇게 붙였어, 이게. 붙였어. 그런데 얘가 이제 안 주니까, 그죠? 돈을 안 주니까 이 대리석 값 7천만 원 돼서 안 주면 내가 이거 소유권 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대리석을. 이제 그러면 되죠. 그죠? 대리석. 볼까요? 제함자가 도급에 따라서 소유권이 유보된 그죠? 물론 소유권은 내 거란 말 했었어요. 소유권은 A 거라고 했었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거야. 그럼 마치 선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그 제함자가 그 자재에 대한 이익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상 그냥 가중 이 사람 거다. 마치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이죠. 한마디로 뭐죠? 원래 A 건데 이 자재를 B가 돈도 안 받고 가져가지고 얘한테 붙인 거죠. 근데 얘는 이미 붙었으니까 소유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이니까 소유권은 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취득할 때 돈 보상해 줘요? 보상 안 해줍니다. 그냥 취득이에요. 그냥 취득이죠. 돈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야지 뭐. 그래서 얘한테 보상 청구하고 싶겠죠. 당연히 하고 싶겠지. 그죠? 근데 할 수가 없지. 이게 하도 같으면 달랠 수 있는데 임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안 되는 거지. 자재는. 그죠? 창호, 자재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판례해 보겠습니다. 85년도 따라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 249조의 선의취득은 선의취득도 마찬가지로 점유의 인도를 요건을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번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된 물건이 독립된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 지금 이거죠? 이 자재를 붙인 거는 타인의 물건이에요. 창호, 그죠? 대리석. 그렇지만 이미 이게 부합돼 버리면요. 그 건물의 구성물이 됐을 때는요. 이 건물 소유자한테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상 독립한 객체가 안 되죠. 팔 수가 없잖아요.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거죠. 따라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도 이미 소유권은 건물주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 증축 부분입니다. 우리가 증축을 한 것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용도나 기능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해서 효용을 있느냐, 한마디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처럼 기존 건물 옥상이 주로 이제 옥상에다가 무허가로 옥탑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최상층의 아래와 같은 면적으로 중축했을 때 그 최상층 복층도 그 신축한 부분도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번처럼 그렇게 중축됐는데 옥탑이 기존 건물의 경매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그렇더라도 경락인은 중축된 분의 소유권은 법률상 당연히 취득을 합니다. 그죠? 됐죠? 7번 이제 끝으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우리가 각종 이제 물권 청권이죠. 자, 이제 우리가 소유권자는요. 자, 이제 소유권자는 제가 이제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요, 그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자가 뭐죠? 소유권에 대한 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 보게 되는 213조, 214조, 그죠? 15조가 있겠죠? 아, 두 개네, 두 개. 213조가 이제 소유물 반환 조건이죠. 213조가 이제 소유권에 기한 뭐죠? 방해했을 때, 뺏겼을 때에 대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214조는 두 개가 있죠.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방해 배제가 있고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침해한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입니다. 임차권자입니다. 그죠?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4조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장래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 이거 엔드 아닙니다. 또는이에요. 예방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넘어가서 지금 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한 네 가지인데, 첫째,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소에서 여러 개 층으로 건축을 받아서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보통 이제 세 가지겠죠. 기둥, 지붕과 벽이에요. 그래서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과 벽이 완성돼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독립된 건물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걸 이제 양수한 사람이 마무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 허가했던 내용과 똑같은 정도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처음에 A1에서 그죠? 이 사람이 건물을 완성했으면요. 완성했을 당시에 소유자인 A1이 원수취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완성 중간에 A2라는 사람이 이걸 완성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제 A1이냐 A2냐 그죠? 그래서 판례는 언더라인처럼 그 마무리 진행해서 완성한 사람이 그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완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주가 아니고 양수인이다 그런 얘기죠. 틀린 얘기해서 좀 양수인이었죠.
두 번째, 과거 1912년도 예전에 그 일제 때죠. 그 당시에 일본이 토지를 이제 조사를 사정을 가서 그 사정한 사람 앞으로 당시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것도 원취득이죠. 그런데 과거의 그 구토지조사령에 따르면 그 토지조사부란 것이 있어요. 그 조사부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정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정 명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로 지났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상속인들이 땅 소유자겠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설령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국가가 이를 무주로 취급을 해서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국가로 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사정 토지조사부를 가져와서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또 국이라든지 그 당시 구농지기업법상의 1994년도죠. 정한 것을 제외한,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제외한 농지는 과거의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다만 이때 그렇게 취득한 것은 그건 원시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도 국가는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4번, 우리가 포괄적 유증이 아니고 특정 유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죽으면서 B한테 아파트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그죠? 특정 유증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유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이죠. 과거에 A1, A2, A3예요. 그래서 A4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자가 이제 위조를 했다든지 등을 해가지고요. 현재 소유자가 A5까지 왔어요. 이게 현재 소유자야. 그러면 예전에 권리를 침해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이제 자기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방해 배제로서 우리가 아까 봤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때 소유권의 반환 청구권은 뭐죠? 소유권 등기 말소예요. 그죠? 한마디로 A2, A3, A4 전부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공동 피고를 묶어서 소유권의 말소를 해야만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요, 엄청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여.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지 말고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정 명의, 그죠? 과거에 진정 명의자가 A였으니까 이 사람으로 하는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송을 해서 얘한테 이렇게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유권에 대한 회복을 하는 거 아니냐. 다만 이때 진정 명의 회복에 대한 원고는 과거에 자기 앞으로, 그죠? 등기가 되었던 자거나 또 그 사람들의 포괄 승계인, 상속이거나 포괄 유증 받은 자였어.
그런데 이 땅이 사실은 이 땅이 뭐 당진에 있는 땅인데 4-424-5번지 땅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A1은 자 보세요. 현재 A1의 자식이 있어요. K1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유언이 했는데 이분의 유언이 A1이 당진에 424-5번지 땅이 있었고 1목에 6번지, 7번지 있었어. 근데 5번지는 하나를 K1을 주고 이거는 자기 부인을 준 거야. 그죠? 그럼 차라리 포괄주의를 했더라면 되는데 특정 유전했어. 이렇게 특정 유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 아버지한테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사실은. 그죠? 유언 집행자한테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해야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때 이런 특정 유전자는 등기 청구권인 채권자에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의 소유권에 대한 취득했던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말소를 다 소송해야 돼.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판례가 있습니다. 4번에 등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밑에 판례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땅이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포락됐어요. 자, 포락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해면으로 잠겼어. 그래서 복구가 어려워가지고 효용이 상실했다면 그 땅은 소유권은 소멸된 거다. 나중에 몇십 년 있다가 복구했어. 다시 벌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청구를 한 것은요, 원고 청구권자는 당연히 소유권자겠죠? 피고는 소유권을 침해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런 소유권에 대한 그 청구는, 보호청구는 소유자이고, 만약에 미등기 매수인은 아까 안 됩니다. 그냥 채권자니까 안 되고요. 명의 신탁의 경우는 누가 합니까?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공유자였다. 보세요. 이게 공유자였다. A1, A2, A3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공유자의견은 우리가 그 공유자가 그 침해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우리가 공유자가 자기 지분, 그죠? 여기 A1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 행위에 의해서 자기에게 전부에 동화치시고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3분의 1 지분권자도 전부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고는 당연히 그 물건을 침해한 자, 즉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한 자입니다. 물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나름대로 점유할 권리가 있어. 그럼 당연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난 지상권자야, 유치권자야, 질권자야, 또는 나는 임대차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 나는 공사하기 위해서 도급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또 동시에 함께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점유 권리입니다. 나가서 미등기 매수인이라든지 취득시효 완성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판례 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갑소유 땅에다가 의리계약 들어와서 무단으로 건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짓고 있어요. 만약에 을이 건물을 거주할 때 갑은 을에게 너 나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건물의 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를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 소유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 라는 고의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건물의 퇴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보세요. 강원도에다가 이제 보세요. A라는 땅이 소재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땅인데요. 여기다가 B라는 건축업자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나온 아파트. 그래가지고 한 동을 줬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분양을 했어. 그래서 아주 수단도 좋아. 나무 땅에다가 살고 있어요. 10명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매됐어. 문제는 그걸 이제 여기서 K가 샀어요. 딱 보니까 뭐요? 딱 보니까 야, 이걸 사면은 얘를 내보내. 얘는 지상권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아는 분인데요. 내온지만 딱 보내가지고 야, 철거해. 그러니까 주인이가 없어. 서울에 있어. 황당하냐, 아니야, 황당해. 아니, 무슨 이런 수가 다 있냐. 아니, 우리가 세상에 백주에 프랑카드 붙입니다. 프랑카드. 세상 백주에 이런 거 없다. 건물을 내가 철거하니 말이 안 된다. 건물주 죽여라. 속초시장은 자폭하라 가지고 그래서 자폭이 뭐나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자, 건물을 철거하고 자,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퇴거하라. 그러니까 소유자는 퇴거 아닙니다. 임차인들은 퇴거해요. 점유자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가 소장을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그죠? 이 판결문을 가져와서 이제 또 내용 보냅니다. 내용집을 보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포크레인 갖다 놨어. 포크레인 갖다 놔. 포크레인을 갖다 빌려가다 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딱 꽂아 놓고 내 땅이니까 프랑카를 붙였어. 아, 내 땅이니까 써놨어. 가지고 나가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철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결문 가져가서 그 대체 집행을 해야 돼요.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 제2신법원에다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어디서 철거라는 수권 결정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보통 요 하나하나인데 보통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철거하는데 한 2억을 만들어. 딱 보면 더 비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럴 때 철거 안 하고 내보내면 땡큐인데, 그죠? 아니면 땡큐거나 아니면 니네가 사거나 그렇잖아요. 차라리 나한테 5억을 주고 5천만 원씩 부담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보내가지고 이제 뭐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어차피 그냥 나갈 거니 그냥 5천만 원씩 주고 사면 5억 주면 될까나? 난 그럼 나가겠다. 철거 안 하고. 땅도 줄게. 갈전에 여기도 반대파, 찬양파 갈려가지고 이제. 네, 근데 이제 일단 철거 집행을 노쇠도. 그냥 또 항고하고 뭐 즉시항고하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소유자는 나가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점유자는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의리정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다 받았어. 자, 돈을 다 받고 건물에 인도를 했어. 근데 건물이 미등기야. 그럴 때, 그죠? 정이, 갑이, 그러니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요게 위에 거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땅 주인은요, 항상 땅 주인이 왕이에요. 우리가 지상권이 없다는 것은요, 끝난 거예요. 걔 운명은. 건물 주인은 끝난 거예요, 운명이. 자, 땅 주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럼 보세요. 이게 졌잖아. 지가 입차 막 했어요. 보증금 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그냥 보증금이 싸니까 들어간 거야. 딴 데 6천만 원 하니까 3천만 원 해버려. 이거 확 들어간 거지. 근데 사실 얘는요, 신불자예요, 신불자.
진짜 돈도 없어요. 오직 하면 다 미등기라니까요. 이게 다 미등기예요, 미등기. 네. 자, 그럼 이제 을은 어떨까요? 을이? 자, 을은요, 머리 씁니다. 어떨까요? 을은요, 얘는 일단 돈을 빼먹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어떨까요? 이놈은 또 파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죠? 매매를 해. 야, 이거 10명 있는데 임차인 있어. 나한테 3천만 원만 줘라. 그러니까 야, 그래, 사는 사람이. 야, 그거 보니까는 뭐 프랑카드 막 붙이고, 야, 너만. 야, 그래, 너 버티면 되는 거야. 너 버티면 3천만 원 번다? 아주 버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사요, 또, 그거. 사. 그러면 샀다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3천만 원 받고 또 내는데 서울 갑니다. 자기는 뭐 일단 어차피 차 한 대 뽑는 거지, 그죠? 그런데 아직 미등기야. 그죠? 그럴 때 이게 뭐야? 그럼 갑이 이번엔 뭐요? 자, 갑자기 이제 우리도 이거 했거든요, 소송을. 우린 지금 갑은 지금 을한테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라는 판결문을 그것도요. 이것도 2년 동안 끌어받은 거야, 2년 동안. 엄청 끌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또 다시 싹 팔았어. 누구한테? 정한테.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또 철거하라, 인도하라 누구한테 해야 돼? 얘한테 또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그래요, 얘는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얘는,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난 피고가 아니다. 아니, 내가 소유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침해를?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건물을 침해한 사람이, 그죠? 우리다, 나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판례는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아직 건물에 대한 등기를 안 했지만, 이 매수인은요, 돈을 다 줬죠? 돈을 다 줬으니까, 이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정은 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잖아요. 등기만 안 됐지. 그 처분권 있는 자도 소유권 방해배제에 대한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철거를 한 거 있는데 보세요. 건물의 철거라는 것은 종부처 처분이고 사실이고 물론 소유자에 대해서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주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근데 안 하니까 얘한테 철거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니까 대체 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따라서 그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죠. 근데 그 권리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판례죠. 따라서 그 건물이 건립을 해서 지상권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땅 주인은 누구한테? 그 건물 점유자인 얘한테, 정한테 철거를 구할 수 있죠.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 판례 두 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실상은 이제 그 전원은요, 이게 지상권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퇴양난입니다. 보세요. 땅 주인은요, 땅은 지상권 투자가 들어갔는데, 거의 2년 동안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보세요. 아니, 건물은요, 철거를 했어요. 2억을 주고. 그러면 철거 비용을 못 받잖아요. 누구한테 봐도.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이 땅값이 2억이 아니고 4억짜리 산 거 아니야. 거기다 철거하면 또 건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뭘 샀어, 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이 건물주가 땅을 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죠. 그러니까 누가 갑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의 균형에서 이제 밀린 거야. 지쳐가지고, 어떤, 8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물에 대한 반환 관계, 이해한 게. 우리가
자, 지금처럼, 그럼 이제 소유권자는 이제, 그죠? 소유권자는 회복을 하겠죠. 그죠? 자, 자, 이제 우리가 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보겠습니다. 반환 청구. 자, 그럼 소유권자가, 우리, 자, 현재 점유자, 얘가 갑이에요. 너 침해하니까 소유권은 반환해. 반환을 해. 등기라면 등기를 말소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가져왔지만, 그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회복을 한 자가 있고, 점유자에 대해서. 그때, 이 사람의 경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때 과실. 한마디로, 보세요. 얘가 갑이 지금 남의 땅에다가 건물 줘놓고 임대 받아먹은 거 아니야? 그럼 그 임대, 이거 그 수익 아니야? 그 이익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그잖아요. 얘가 괜히 했겠어, 점유를? 뭔가 이익이 돼서 했겠지?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이득이 있다면 그것이 뭐 천연 과실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건물을 임대해주고 뭐 지은 다음에, 그죠? 어떤 차인을 받았던 과실이 있을 거 아니야? 법정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부당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죠. 그런데 그때 달랠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럼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관해서 반대로 이쪽은요. 내가 그건 선의 점이라면 내가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죠. 그게 이제 201조의 회복자와 점유자 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유가 선이라면 그 과실은 갖는다. 그죠? 악이라면요. 악이라면 뭐 과실 주고요. 심지어 소비 다 쓰고 없어. 옛날 쓰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요. 심지어 대가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에 수취한 과실 반환도 있고 심지어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 수취 못한 것도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물론 폭력으로 몰래 뺏은 것도 악의로 봅니다. 자, 이제 그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201조나 223조는요. 자, 201조나 203조는요. 부당이득에 대한 규정에 반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 부당이득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201조죠. 201조에 대한 과실 취득권이죠. 자,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부당이득이다. 이게 부당이득이다 그러면 이 종류 보세요. 이게 201조가 없다면 갑은 선의일께는 현존 이익은 줘야 돼요. 그죠? 예컨대 내가 여기다가 빈 땅에다가 선의 점유했어요. 여기다가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 받았어. 3개월치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꼬박꼬박 통장에 1,000만 원 넣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201조는 줄 필요 없어. 없죠? 부당이득은 현존하면 줘야 돼. 부당이득은요, 현존하면 주고, 근데 얘가 술 먹는 애야. 술을 좋아해. 다 썼어. 안 주면 돼. 그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요, 착한 사람은 줘야 되고, 막 쓴 놈은 안 줘. 근데 요 경우는 현존이익이 아니고 안 줘버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중요한 것은요, 선의자는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안 줘.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1항에 이때 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선한 경우에는 선의 점유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을이 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그 땅을 줬어요. 넘겼어. 그럼 얘는 매매로 인해서 소유를 했으니까 얘 점유는 선의 취득이죠. 물론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달라 그럽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 그러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동안 이 땅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주차장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00만 원을 안 줘도 된다 그거예요. 그 대신에 이때 점유는 과실 취득권이 있는 점유여야 됩니다.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과실 취득권이 없는 그런 점유의 경우는 포함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라고 오신하는 점유자도 또 그 오신이 내가 샀으니까 그죠? 그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어려워 표현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협소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실 취득권이 포함한다고 오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 오신을 할 때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항에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라고 현존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난 처음 볼 때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201조가 너무 어렵더라고.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죠? 됐죠? 물론 손해배상은 별거야. 그건 다른 겁니다. 자, 판례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권이 있다 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배상.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그죠? 내 건 줄 알고 그죠? 내가 돈을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이제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나거나 그래. 그럼 그건 물어줘야지. 그건 물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옆에 집을 침범했어. 그런 건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소유권자한테 청구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한테. 그러면 그런 가해행위에 대해서 물어줘야지.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점유에 따른 취득을 말하는 것이지, 그죠?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다가, 자, 매매 계약을 해서 취소했어요. 하자 있는 사표시, 그죠? 착오라든지 사기로 취소했어. 그럼 취소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뭐예요? 선의 매수인은 201조가 돼서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얘가 넘겨줬어. 이 매수인이야. 그죠? 근데 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중대한 사실의 착오로 취소했어. 그죠? 그렇지만, 자, 취소하면, 자, 얘는, 매매 대금 줬죠? 2억 5천. 얘는 인도했어. 인데 잔금 2억만 주면 되는데 중도금 단계에서 취소했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얘는 야 그럼 2억 좀 받아야 돼. 소유권을 넘겨야 돼. 그럼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얘는 무려 7천만 원을 벌었어. 이 땅을 이용해서. 야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뭐야? 얘는 뭐야 201조가 있잖아. 201조가 있잖아. 안 주면 되지. 그죠? 안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특히 해제가 되면요. 얘는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거죠. 남의 돈을. 그러면 얘가 7개월 동안 연리 5% 이자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 돈도 내놔야죠. 그 대신에 원래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이자 같은 게 냅니다. 내는데 이 경우는 자기가 얻었으니까 이 매매대금 운용에 대한 거는 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587조에 따라서 원래 민법상 매매대금 같은 경우에 무효가 됐을 때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쳐서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법적 이자에 대한 반환은 부정하는 것이 양쪽 형평에 맞는 거죠. 결론. 따라서 우리가 사례에서 매매 계약에 취소했을 때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줄 필요 없고 매수인은 손해 취득으로 인해서 점유 상당 이익이 얼마가 되더라도 받아낼 필요가 없죠. 서로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은 그러겠죠. 억울해 그러겠지. 억울하게 뭐 이것 때문에 취소 때문에. 그럼 자기가 그럼 땅을 넘겨주면 안 되지. 왜 넘겨줬어? 그죠? 넘겨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게 보통 그래서 매매계약 하다 보면요, 땅을 먼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되는 땅은 일단 딱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개하다 보면요, 준 돈 가지고 이렇게 넘겨오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고 법을 아는 사람은 타자를 아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만약에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자 2015년 1월 5일 날 하고 자 취소를 무려 7개월 2015년 8월 5일 날 계약을 취소했어요. 자 취소권을 내용증명을 행사했죠. 그러면 이때도 취소권 행사 전까지의 이익이지 사례에서 취소권 행사 후에 사용 수익을 내놔야죠. 이건 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의할 것은 취소권 행사 전에 수취한 과실이지 취소한 이후에는 악의 수익이니까 그때는 이자 반환까지 해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의가 책임은 사례에서 케이스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법상 뒤에 배우는 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 해제는 아니에요. 매매계약 해제는요 따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그 매매계약 해제는 548조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선우치니까 땡큐한다? 그건 안 돼요. 악인요. 자, 악의 숫자는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계약을 취소했을 때 사례예요. 취소하면 취소하기 전까지의 내가 선의 점유였다면은 그 과실은 내가 땡큐하는 거예요. 얼마라도. 그죠? 그런데 그 취소를 알았어. 사기를. 알았으면요. 그러면 뭐예요? 다 토해내야 돼. 못 가. 그러면 이때는 201조인데요. 이 악의는 얼마를 주냐에 대해서 더니까 그거는 부당이득에 대한 조문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201조 1항 요것만 특칙이지 얘는 아니에요. 악의는. 그래서 이 악의는 뭐요? 이때는 받은 거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악착같이 다 토해내야 돼. 그죠? 그래서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748조라는 악의 손해로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서 그냥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그냥. 따라서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201조 2항에 과실 취득권이 없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보고 그 범위는 과실 범위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악의 수익자 같은 경우 이자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자는 당해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임대료 상당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연 손해금까지 내니까 그죠? 예. 예, 보시고 오늘 좀 중요한 거 두 개서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